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최고 16도까지 치솟으면서 포근함이 감돌겠고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위생을 위해서 외출하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최고 기온 1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3월 초중순의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3도, 영덕 14도, 포항이 15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곳이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경주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겪어온 지역 부품 업체의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자동차 내장재를 만들어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현대자동차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주일 정도 휴업하고 있습니다. 휴업에 따라 하루에 3에서 5%씩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휴업수당 지급 등 비용이 증가해 영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일주일가량 지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출 손실은 약 10에서 한 15%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라인이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이와 관련해서는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570여 곳, 이중 수출업체를 제외하고 현대자동차 납품에 의존하는 상당수 협력업체의 경우 대부분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2, 3차 협력업체는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동차 관련 경기 침체 속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악화와 최근 신종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경영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주 지역 제조업체 중 자동차 관련 업체는 65%,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공장 가동 중단이 반복될 경우 경주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긴 춘제 연휴를 끝내고 어제부터 조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사공단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업체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진 뒤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 14명을 모두 한국으로 귀국시켰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 기업과 진행하고 있던 1,000억 원대 핵심 사업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감염자 숫자는 제일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설사 조업 재개를 명령을 하더라도 무서워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현재 경상북도에 접수된 코로나 바이러스 기회 피해 상황은 70건, 자동차 부품, 식품, 전자업종 피해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생산 물량 조정, 중국산 부품 수입 중단, 수출 연기 같은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를 대체할 곳을 찾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의 차원에서도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폭 또 중국 관계를 풀렸을 때 빠르게 길을 열어주는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전초 작업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춘제 연휴가 끝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조업 차질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북에 소재한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경북 지역 26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1,943명으로 영남대가 65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 311명, 대구 가톨릭대 235명 순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2일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신학기 개강에 따른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대책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3개월 준비해 4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며 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후 확정됩니다. 피해자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자연재난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인데 각 분야 전문가들로 상임위원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상임하면서 각각 조사하고 심의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인 심의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피해 입증입니다. 자연재난법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를 확인만 하면 됐지만 특별법은 건물이나 신체 상해, 영업 손실, 이미 피해를 복구한 경우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하려고 하면은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면은 건물이 파손돼가지고 원상 회복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또 다른 관건은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심의할 위원회에 지역 대변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주민을 대변하는 데 들어가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 시행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법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사실상 총선 체제에 들어간 정치권, 국회의원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안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 포항위원 4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수 관측 센서와 지진계를 지열정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열발전 부지는 13,000여 제곱미터, 토지 감정 평가액은 47억 4천만 원으로 채권단이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나 포항시가 매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인적 쇄신 예고에 반발해온 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험지라는 종로에 출마하고 유승민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에 대구 경북 현역 의원 18명이 신청했습니다. 인적 쇄신과 불출마 압박에도 정정섭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 지도부가 스스로 희생하지 않고 대구 경북 물갈이만 추진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선언에 이어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합당 추진도 함께 밝히면서 보수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구가 낡은 보수의 온상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당당하게 개척하는 개혁의 심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험지 출마와 불출마 선택에 대구 경북 물갈이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현역 절반 이상 교체, 그 이상의 물갈이가 언급될 때도 대구 경북 의원들은 명분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변화와 쇄신의 반대편에 있는 지역으로 TK 지역이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변화가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칠 경우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구 공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칼바람 예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포항 북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정의당이 처음으로 예비 후보 2명을 내 다음 달 6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2일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어제 임혜진 예비 후보가 양극화 문제 해결과 함께 노동자와 소수자를 위해 출마했다며 산업재해 원청 책임 강화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원전 해체 산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함수롱 부위원장이 제21대 총선 경주시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함 예비 후보는 최연소 후보로서 진정한 보수 정치 실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출마했으며 고향인 경주의 혁신적인 정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어제 경주 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사태와 예방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권 예비 후보는 신종 코로나 검사 절차 체계, 열화상 감지기, 선별 진료소 등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예방 조치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주시 보건소는 각종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양식장의 첨단화 등이 핵심 요소인데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붉은 대게가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붉은 대게에 MSC 에코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MSC 인증은 해당 수산물이 자원 보호 규정을 준수해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 유럽과 미국 소비자들은 MSC 마크 부착 여부를 수산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는 MSC 인증을 붉은 대게에서 다른 수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경북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보다는 사실은 소비자한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MSC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독도새우에 적용하고 각 시군별로 스마트 비치를 조성하는 등 해양수산과 첨단 과학기술 접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기르는 어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립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강도다리를 주력으로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울릉도에서는 플랜트형 외해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식 산업에 대한 첨단화와 규모화를 진행합니다. 첨단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다음 플랜트 양식이나 선박 양식 같은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한다면은 경북 동해안 바다에서 절대 양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촌 노령화와 어자원 고갈, 젊은 층의 수산물 선호 감소 등은 해양수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를 반영하면 중장기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인 보경사 군립공원을 시민과 관광객 친화형 공원으로 정비합니다. 모험 놀이터를 효자 2 어린이 공원에도 갖추고 이동 2 어린이 공원에는 소규모 도시숲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양악공원과 환호, 학산공원 등 우선 관리 지역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두호 옥명공원 등 4곳은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북대학교에 개교 74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 노조가 생겼습니다. 대학별 노조로서는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2번째입니다. 손은미 기자입니다. 진정한 대학 개혁과 대학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조 경북대 지회의 출범을 결의하고 선포한다. 경북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노조 산하에 경북대 지회로 설립했습니다. 서울대에 이어 전국 40여 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2번째입니다. 그동안 대학 교수는 법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초중등교원의 단결권만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교수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학 구조조정과 단기 계약직 교수의 등장 등 대학 교원의 처지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데도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교수노조는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학내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대학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쟁 체제를 일방적으로 대학에 강요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점들과 싸워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아직은 법의 노조지만 다음 달 말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교수노조는 단체 교섭권을 갖춘 정식 노조로 거듭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울진군은 올해 교육 예산 84억 원을 편성해 지난해보다 7억 원이 늘어난 1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자녀와 예체능 특기생, 성적 우수자에게 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 재학생에게는 한 학년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 영어 캠프 등 글로벌 인재 양성과 수도권 우수 강사 초빙, 방과 후 활동과 기숙사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합니다. 문화재청이 주관한 문화재 안전 글짓기 그림엽서 공모전에서 경주 유림초등학교 2학년 신유리 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신 양은 첨성대에다 안전제일 마크를 넣어 518편의 그림엽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지의 날을 맞아 입상자를 시상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이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전에 앞서 각국 선수들은 개최지 근처에서 마지막 훈련을 통해 기후 적응에 들어가게 되죠. 올림픽 베이스 캠프로 중국행을 택한 나라가 많았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생기면서 경북도가 선수단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20개 시군 체육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쿄올림픽 훈련 캠프를 한국에 마련하는 해외 선수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인데 최근 눈에 띄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현재 각국의 참가 선수들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지 훈련을 좀 많이 취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 한국이 훈련지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보통 개최지 인근 나라에 훈련 캠프를 차리고 시차와 기후 적응을 겸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전지훈련을 기피하는 해외 선수단 가운데 한국행을 타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현재 경북의 훈련 캠프가 확장된 팀은 문경의 근대 5종, 김천의 수영, 안동의 카누 등 4개 종목의 14개 나라 400명 규모입니다. 경상북도는 국제 규격을 갖춘 경기장별 전지훈련 가이드북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차량 지원과 통역 제공 등 선수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내놨습니다. 경북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청정 지역이란 점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태국 같은 경우에 사격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인도네시아, 터키, 우리 경북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예천의 양궁, 상주는 승마, 안동에는 조정선수단 유치가 추가로 가능하다고 보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별, 종목별 접촉에 나섰습니다. 다만 전지훈련이 본격화되는 5월까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해외 올림픽 팀들의 동아시아 일정 전반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국비 등 95억여 원을 들여 820여 곳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발전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도 960여 곳에 설치했습니다. 영덕군은 3kW급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연간 60만 원 이상의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다며 올해 사업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위생을 위해서 외출하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최고 기온 1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3월 초중순의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온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3도, 영덕 14도, 포항이 15도,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곳이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